네, 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상반된 모습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과 같은 수준인 2145.12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76% 상승한 731.5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매년 2번의 환율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10월 하반기 보고서는 중국이 과연 환율 조작국에 포함될 것인가 아니면 제외될 것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 포함될 확률은 적다고는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오늘 코스피 관망세가 짙은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확률이 적다고 하니까 사실 저는 이번이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히든스탁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11월 2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히든 종목 맞추시고 푸짐한 상품 받아가세요. 전문가 VIP 체험권,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유럽 여행, 왕복 비행기 티켓 무려 3분께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비드 전문가님 그리고 심사인당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먼저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 네. 오늘 코스피 흐름 짚어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제가 네. 코스피가 조금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은 하락을 좀 이미 이제 보여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 자체는 충분히 이제 단기적인 반등과 그다음에 좀 더 빠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구간들은 뭐 지금 어느 구간에서도 좀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이 이제 과연 이제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만약에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 좀 압박들을 좀 더 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뭐 위안화 가치가 좀 하락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상은 좀 가능성은 좀 많이 낮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시장이 악재가 너무나도 많이 끼얹었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관세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뭐 신흥국 리스크라던가 혹은 뭐 이제 뭐 이탈리아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괜히 또 막 갖다 맞추는 그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악재를 그대로 껴안는 단점이 있지만은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당장에 볼 수 있는 지금 호재성 멘트들과 호재성 내용들이 좀 국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가 뭐 제자리에서 멈췄죠. 뭐 반등하는 모습들도 나왔었고 아래쪽으로 압박을 하는 모습들도 나왔고 장 마감 직전에는 그 저가를 좀 깨려는 모습들이 나오다가 동시호가상에서 물량들이 좀 들어오면서 좀 간신히 좀 꼬리를 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상해 지수가 또 막판에 음봉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눈치들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여기저기 시선을 좀 돌려봐야 되고 눈치를 볼 구간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오늘 코스닥이랑 코스피가 흘러갔던 내용들,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 1위와 2위가 뭐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대부분이 IT 쪽에 좀 시가총액을 좀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뭐 외국의 투자은행이라던가 뭐 신용평가기관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는 반도체라던가 IT 쪽에 뭐 기술주 폭락들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전망들이 단기간적으로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의 좀 그 메리트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지고 급락이 나왔었던 시장 이후에는 시장이 이제 뭐 빠르게 반등할 만한 호재가 없다고 한다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거래량을 좀 살리기 위해서 테마들을 살리고 재료주들을 좀 먼저 움직이는 이런 경향들이 나왔거든요. 과거에 뭐 6월달, 7월달에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들로 시장이 폭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목들을 좀 빠르게 움직이고 지수의 반등과 거래량을 좀 늘려놨던 부분들도 경협주 혹은 이제 뭐 제약주 이런 섹터들이 좀 많이 상방으로 올라가지고 움직여주면서 시장의 좀 거래량들을 그 거래 자체를 좀 활발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코스피랑 코스닥을 이제 비교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뭐 반등 구간들은 상방으로 남아 있지는 하지만은 좀 더 이제 지금은 단기적인 코스닥 매매를 좀 더 권장을 좀 해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오늘 뭐 뉴스가 나오고 그 추후의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다시 한번 나와서 코스피 흐름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심사인단 전문가와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코스피와 달리 또 코스닥은 좀 1% 이상의 선방하는 모습 보여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좀 해주는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중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잠깐 들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잠정적으로는 관찰 대상국으로 이제 될 확률이 높다라는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잠깐 들어와줬다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수적인 접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조만간 환율 조작국 관련돼서 이제 환율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아오는 이번 주에 FOMC 의사록 결과 이후에 그런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행보가 다시 한번 또 집중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이 리스크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치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내일장이 적극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때는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매도할 때는 굉장히 이 매도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옛날과는 다르게 이 정보화 시대에 어느 정도 정보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보유하고 가지고 갔을 때는 시장이 개선이 됐을 때 다시 한번 또 세게 상승해주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경험으로서 쌓여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들이 많이 이 시장이 빠지면서 종목군들이 20% 30% 빠졌기 때문에 종목을 정리하고 교체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수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수 차트 봤을 때는 이제 700포인트대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120주선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깨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는 어지간하면 지켜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구간대에 지켜주면서 코스닥 지수 횡보 내지는 이제 재반등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주선 지켜주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때 800선까지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지 좀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갭도 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정리라는 것보다는 관망하면서 시장 수급이 개선이 됐을 때 보유하신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받쳐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고 종목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코스닥 지수 갭 메꾸는 거 좀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종목을 교체해야 할지 아니면 더 가지고 가시면서 이 박스권 장세 안에서 어느 정도 이 조금 더 수익을 보고 나오실지는 앞으로 이 구간대 이 750포인트까지 반등을 주는 것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잠정적으로 좋을 것이다라는 이슈가
이슈가 나왔지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되 뭐 한 번에 한 종목에 뭐 비중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런 이제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지금 시장 대응하실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포트 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KC코트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제가 오늘 병원에 다녀왔어요. 코도 아프고 입도 아프고 그래서 마스크 그래요? 꽉 끼고 나왔거든요. 이 종목 관련된 종목 맞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지금 의도적인 그 답변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제 딱 지금 오늘 저도 방송을 나오는데 지금 목이 좀 칼칼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절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많은 특징주들이 좀 별로 떨어지는 그런 장세가 좀 연출이 됐었는데 KC코트렐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이제 우리 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미세먼지 관련주 이런 부분들이 딱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마스크를 만드는 뭐 50이라던가 뭐 공기청정기의 위닉스, 그다음에 이제 뭐 공기청정기 필터를 만드는 뭐 크린앤사이언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몇 거래일 동안 이 그 같은 테마의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뭐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좀 본격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시즌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테마 정리를 하시고 좀 관심 종목으로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KC코트렐이라는 종목을 좀 같이 좀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과거에는 이제 봄 시즌에 가장 강력한 이제 미세먼지, 그다음에 겨울에서부터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했었는데 이제는 뭐 이제 가을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온도차가 좀 빠르게 떨어지고 일교차가 좀 크다 보니까 공기 순환이 좀 부족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가을에서부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뭐 그런 모멘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겨울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 또 막 북서풍이 불어오고 그쪽에 이제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또 비가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좀 많이 갇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의 농도가 나쁨이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방송하기 전에 또 이제 뉴스 예보들을 보니까 미세먼지가 또 내일도 여전히 나쁨,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뭐 주의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기상 뉴스에도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같은 모멘텀이긴 하지만은 시즌이 된다고 하면 한 번씩은 움직이는 종목들,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관련된 테마들이 벌써부터 이제 바닥권에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더 빠른 상승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KC코트렐이 그동안에 이제 좀 많은 기간 동안 소외가 됐습니다. 5월 달부터 이제 6월 달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저점으로 이제 내려가는 이런 구간들이 되겠죠. 이 구간대에서는 이제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는 가격 조정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들어서서는 긴 구간 동안에 이제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강력했던 그 다음에 이제 길었었던 이런 조정 구간 이후에 역대급으로 이제 다시 한번 거래량을 터트리는 모습들. 오늘 KC코트렐이 그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바나듐이라는 지금 희귀 물질을 추출하는 그 특허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물질이 지금 그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동반 수혜주로 이제 관심을 받았고 다른 종목들보다는 거래량이 좀 세게 터졌어요.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거래량 붙이면서 매물대 뚫고 이 위쪽으로만 올려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뭐 이제 가을, 겨울, 그다음에 뭐 봄철 시즌에 전반적인 추세 상승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계절이 있는 만큼 그 시즌에 맞는 테마주들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해두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도 주가지만 저는 이 공기가 안 좋으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제부터 계속 공기청정기 계속 켜놨는데 이런 종목들이 잘 가서 환경오염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사인단 전문가의 특징주 알아볼게요. 비덴트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어제도 가상화폐 관련주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비덴트 오늘 11.42%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어두운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접목을 해봤을 때 지금 우리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확대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제가 막혔기 때문에 지금 해외로 지금 나가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빗썸 같은 경우에도 홍콩이라든지 뭐 그 외에 이제 글로벌 국가에 나가서 어느 정도 이제 탈중앙화를 통해서 이런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래를 좀 늘려서 좀 확장하겠다라는 포부를 좀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싱가포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글로벌 기업과 어느 정도 뭐 협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살 길을 모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해외 거래소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서 해외 거래소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사업 분야를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대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정부 자체적으로 이 규제안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해외에서 이제 거래소가 들어와서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점유를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형성되어 있는 거래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형성이 돼야 한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쇼커버링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용을 하면서 장중에 주가가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까지 빠지면은 적극적인 매수 기회를 주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 그다음에 정부 정책상으로 봤을 때 이 암호화폐 관련돼서 규제가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이슈가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비덴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빗썸 지분, 이 빗썸 지분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제 이 글로벌 기업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지분이 넘어가는 부분들이 나와줬었는데 하지만 그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봤을 때 지금 이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전망이 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거래소에 대한 지분 투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물대 구간에서 지금 제대로 된 돌파가 되지 않고 오늘 11%대 마감을 했습니다. 매매 동향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꾸준히 어떤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흡수해주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지금 비덴트만 나와주는 게 아니라 비덴트와 연관되어 있는 가상화폐 관련된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 지금 시장과 역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이 종목군들이 반등을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심어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이제 비덴트가 지금 뭐 제대로 된 상승률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상한가를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관련된 섹터가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M&A를 한다든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함으로써 또 걷어들이는 그런 수입,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래소에 지분 투자했던 기업들, 실질적으로 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실적 모멘텀까지 갖춘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비덴트와 같은 종목군들 지금 뭐 시장에서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섹터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이런 비덴트와 같은 후속주 꼭 눈여겨보셔야 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심사인단 전문가께서 두 종목 도와드릴 건데요. 먼저 우진입니다. 매수일 10월 10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6,300원인데 어제 우리 AS 해주셨잖아요. 오늘 특별히 다시 가지고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직 제대로 된 최종 목표가를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종목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저항대 구간에서 매물대를 거의 흡수를 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남북경협주 어지간한 종목들은 이제 대시세가 나왔던 4월달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그 다음에 눌리고 이제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그런 차트들이 많이 있는데 우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대로 된 파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상승폭을 키워주지 못하는 이유는 경협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대추세가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이슈가 아직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봉상 매물대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저점을 높이는 추세 그 다음에 단기 이평선 수렴
수렴을 하는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120주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지금 남북경협주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120주선을 수렴한다든지 지지받으면서 한 번씩 순환매로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에 개인들 매수하면서 외국인 기관들 좀 매도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줬지만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기타 법인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고작 올라와봤자 뭐 10% 내외입니다. 지금 구간 충분히 7,000원대까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6,300원대에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2차 매도가 7,000원대에 좀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남북경협주는 충분히 재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우진 홀딩 전략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매수일 10월 16일 어제 히든 종목인데요. 목표가 4,300원인데 전문가님 오늘 차트 보니까요. 오늘 오전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18% 이상의 수익권에 들어갔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뭐 제가 축하할 일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매수한 것도 아닌데요. 네, 일단 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 제가 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장에 여러분들의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보안주다. 블록체인 보안 관련된 대장주다. 이 종목으로 수익을 냈었고 수익 실현도 했지만 다시 한번 저점 구간에서 매수한다면 충분히 급등 시세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오늘 장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뭐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시티젠, 그다음에 뭐 비덴트, 옴니텔 등등등 지금 관련된 가상화폐 섹터가 반등을 주면서 오전장에 가장 시세 탄력이 강한 종목군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단기 이평선 구간 이탈하지 않는 흐름,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거래량 동반하면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개인들 물량 들어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나가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일단 추후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이평선 구간에서 어느 정도 첫 번째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승하는 흐름, 그 다음에 아직까지 블록체인 관련된 섹터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하고 추가적인 거래량 동반한 상승의 이 캔들이 나와줬을 때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상승이 나와주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손절가나 목표가를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좀 추가적인 리딩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외국인들 물량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횡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이 3,300원대 이 구간대를 이제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방에 이제 제가 4,000원대 이 구간대 돌파하면은 제가 이제 4,500원, 4,8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진입을 노리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5일선 구간까지 빠지면은 추가 진입 가능하고 손절가 3,300원대, 그 다음에 목표가는 4,800원대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최고가 수익률이 14%를 기록하고 있는 드림 시큐리티 목표가 4,8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AS 종목인 JC 케미칼 볼게요. 매수일 10월 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60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2.6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 홀딩해야 되나요? 네, 일단은 뭐 하락장 속에서도 굉장히 좀 방어를 잘해주고 시장에서 종목들과 그 지수 자체가 이제 개파락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패대기를 좀 보여주는 시장 속에서도 유일하게 좀 강력하게 좀 상승을 하는,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제가 뭐 제시를 해드렸던 짧은 목표가는 도달이 됐는데 저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좀 가치라던가 그 다음에 앞으로 뭐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충분히 이제 뭐 재매수라든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더 이제 높은 목표가까지 이제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신다고 하면은 현재 그 눈에 띄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들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고요. 과거에 이제 이런 구간들 제가 제 얼굴 옆쪽에 있는 이런 거래량들을 좀 보신다고 하면은 가끔 이제 이슈가 좀 붙으면서 한 번씩 터지는 구간들 전고점대를 돌파해주면서 이제 나오는 폭발적인 수급들이 아직 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같이 거래량을 좀 죽여놓으면서 쉬어가는 음봉이라던가 혹은 이제 이 차트를 좀 자세히 보신다고 하면은 이 초록색 선 21선을 정확하게 이제 지지점으로 좀 잡아가면서 시장이 빠지면서도 이 윗선에서는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구간에는 4,750원 선으로 이제 지금 21 이평선이 좀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
가격선까지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음봉으로 내려주는 구간에서는 어느 자리에서는 뭐 충분히 재매수가 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 종목의 월봉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지지 나와야 될 점에서 지지 다 나왔고요. 거래량 늘리면서 바닥권에서 정고점 뚫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추세 자체를 상방으로 올려주는 자리들까지 나왔습니다. 밴드 상단권까지 뚫어준다고 하면은 윗구간대가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 정책에 대한 정부의 수혜는 지속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좀 그림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이벤트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11월 2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자,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죠. 전문가 VIP 체험권, 아메리카노 기프트콘, 10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그리고 유럽 여행, 왕복 비행기 티켓 3분께 전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저는 좀 어렵네요. 스마트폰의 트렌드? 저는 사실은 기치고 약간 아날로그적이에요. 그래서 트렌드를 그래요? 잘 못 읽고 있는데 요즘 네. 트렌드가 뭔가요? 생각보다 좀 의외시네요. 아무튼 그 첫 번째 힌트를 좀 보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스마트폰 관련된 뭐 이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냐면은 과거에 이제 스마트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의 이제 갤럭시 시리즈에 좀 맞춰서 가는 모습들이 있고 새로운 제품을 하나 출시하고 거기에 새로운 기술력들을 좀 붙여서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그 상승률들 그다음에 이제 테마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들로 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과거에 지금은 이제 뭐 굉장히 좀 널리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홍채 인식이라는 기술이 휴대폰 스마트폰에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되는 그 시기에는 홍채 인식 관련된 종목들 그런 기술주들 뭐 코렌이라던가 MC넥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 안에 굉장히 빠른 상승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요즘에 제가 그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으면은 그 이제 뭐 빅스비라고 해가지고 음성인식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뭐 부르면 나오고 안 불러도 가끔 나와서 좀 짜증나게 하고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일단은 뭐 이런 그 기술들을 휴대폰에 또 인식 넣었을 때는 관련된 종목들, 뭐 음성인식 관련된 종목들 4차 산업과 이제 그 맞물려져 가지고 굉장히 빠른 상승률들과 급등을 좀 보여줬었던 구간들이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이제 변화하고 있고요. 지금 뭐 시대에 맞게 새로운 기술력들이 좀 그 붙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종목들, 여기에서 다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추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안과 또 인공지능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자, 두 번째 힌트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열어볼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저는 지문 센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오픈할 네. 때도 쓰고 결제할 때도 쓰는데요. 한 대에 5개 카메라? 저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이제 그 두 번째 힌트를 보시면은 핸드폰 부품주를 좀 한번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 뭐 이제 출시된 핸드폰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제 갤럭시 시리즈에 새로 이제 그 출시될 그 제품들에도 마찬가지고 좀 기대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뭐 LG 쪽에서 이미 시작을 했고 이제는 핸드폰에 카메라가 5개가 들어가요. 오. 그래서 전면에 듀얼 카메라, 그다음에 이제 후면에는 트리플 카메라 해가지고 이번에 출시된 내용들과 그다음에 앞으로 뭐 계획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카메라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젊은 여성분들 우리 그 앵커분도 그렇고 옆에 있는 신사임당 전문가도 그렇고 뭐 이제 뭐 개인 SNS를 한다던가 혹은 뭐 셀카를 굉장히 좀 많이 찍죠. 네네. 그래서 뭐 어딜 가서 밥을 먹기 전에도 항상 뭐 사진 찍고 뭐 셀카 찍고 막 하고 하는데 그 핸드폰이 약간 그런 용도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삼성 갤럭시 노트에서도 펜으로 사진을 찍는 그런 기능들을 좀 부각을 시키는 부분들과 앞으로 출시될 그 제품에도 카메라를 앞에다가 2개,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3개를 이제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과거에는 이제 소외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이슈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지문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뒤쪽에 그 터치라는 구간들이 있죠. 그래서 손가락을 대면은 거기서 지문 인식하고 뭐 이제 그 뭐 보안 기능을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뭐 이제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이제 그 액정에다가 손가락을 대서 지문 인식을 인식하는 그런 기술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각이 많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사실 뭐 플렉서블 LED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 뭐 다음 시리즈에 대한 내용들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이미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쪽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지문 센서 관련된 동반 수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같이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셀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관심이 확 갔는데요. 자, 바로 3번째 힌트 열어볼까요? 3번째 힌트입니다. 안정적인 수급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어디에 납품을 잘 하고 있는 종목인가 봐요. 네, 뭐 납품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뭐 잘 진행이 되어 있었고 새로운 뭐 시리즈가 이제 나올 때마다 안정적인 투자처는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조금 좀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관심을 좀 받지 못했었던 부분들은 휴대폰의 부품주들이 과거에 뭐 2017년도 한번 그 대세 랠리를 한번 보여주고 하나하나씩 좀 순환매를 좀 보여줬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실적이 그 좀 경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실적이 잘 안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부각이 되는 거고 바닥을 다 다져놓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 그 다음에 실적이 좋지 않았던 종목이 강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구간에서 종목의 주가는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테마주들과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제약 섹터의 종목들도 많겠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시장이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시장의 하락폭을 충분히 이겨내는 종목을 좀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수급과 그다음에 바닥권에 있는 안정적인 수급 내용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중기 이상으로 묵직하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관 매수세도 충분히 강력한 그런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힌트가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심사위원 전문가님, 이 한 대에 5개 카메라 그리고 지문 센서 관련된 휴대폰 부품주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뭐 생각나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일단 뭐 한 3종목 정도가 있습니다. 3종목 정도 있는데 지금 뭐 너무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지문 인식, 뭐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섹터 중에 이 드림텍이라는 이제 그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유니퀘스트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바닥권 잡고 우상향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MC넥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MC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박스권 돌파하면은 추세가 상방 추세로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좀 위로 열려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MC넥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도 이제 박스권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점 높이는 구간,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주가 움직임이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3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파트론도 보이고요. 픽셀 플러스도 보이고, 에스모, IM도 보이네요.
자,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히든 종목 오늘 한 종목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우리의 상한가의 여제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가 열릴 텐데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열어볼까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시장보다 강한 차트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내려가지만 이 차트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하방 추세가 아니라면은 지수보다 강한 그런 차트의 흐름이 나와주는 종목군을 매수하셔야 한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었고 오늘 장에 18%대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120주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견인을 했던 제약지수 같은 경우에도 60주선을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수 업종 차트를 봤을 때 이 120주선 구간대 아래에 있지 않는다면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지수 차트가 전반적으로 깨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글로벌 리스크가 이번 주 내로 좀 정리가 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줄 것이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또 메이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 그리고 또 그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림 시큐리티와 같이 내일장에도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과 시장보다 강한 지수의 그런 지수보다 강한 흐름으로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움직일 때 또 급등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 코스닥 지수는 120주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은 과연 어디를 지지를 받고 있을까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 구간 충분히 추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전문가님 아까 특징주 얘기하실 때 수급 이야기 해주셨는데 개인은 팔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종목이 그거에 해당이 되나 봐요. 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죠. 개인들의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 종목이 주저앉게 된다면 이 개인 물량이 나가줘야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 시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가상화폐,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어느 정도 좀 상반되게 디커플링이 나와주는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를 하고 올라가는 종목, 그 다음에 이 구간대에서 지수보다 강한 섹터, 지수보다 강한 차트 흐름이 나와준다면 금상첨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또 이 금상첨화는 결국에는 매수를 했을 때 이 계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남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약하게 상승했지만 비덴티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쇼커버링 나와주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단기적으로 2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드림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와줬을 때 이런 대세적인 이 대세 메이저 수급들의 이런 수급들이 불안할 때 이 다른 종목군들 또 시총이 큰 종목들이 빠지더라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접근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종목, 저번 주에 말씀드린 종목들 지금 급등 시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신사임당이 말하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하셔야 급등 시세를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나와주면서 개인들의 이런 물량을 받아주는 그런 이제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주는 이 종목을 집중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힌트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면서 설레거든요. 세 번째 힌트 한번 열어볼까요? 세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 심사위원
심사위원 전문가께서 한 번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었나 봐요. 그리고 남북 경협주군요. 네, 일단 저는 이 히든스탁 같은 경우에는 숨겨진 종목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조금 더 다른 시각들로 접근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바이오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반등을 줄 수 있는 섹터가 또 남북경협주 섹터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철도주, 건설주들, 그다음에 개성공단 수혜주, 그다음에 저번 주에 편입을 했었던 비핵화 관련주인 우진부터 필두로 지금 전반적으로 경협주들이 또 반등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남북경협주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120주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0주선을 지지받는 것보다 60주선 지지받았을 때 더 강한 시세 탄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히든스탁에 나와서 편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평가가 된 구간에서 급등 시세로 수익을 단기간에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섹터로서 좋은 시세가 나와줬던 종목이다.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을 대거 흡수를 해주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저평가가 되고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금 외국인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힌트가 모두 열렸는데요. 다비드 전문가님, 쪽집게처럼 네. 한 세 종목 짧게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굉장히 좀 어지럽게 만드네요, 신사임당 전문가가. 처음에는 시장보다 강한 차트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제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 거의 뭐 시장과 역행하는 거의 뭐 깡패 같은 종목이죠. JIP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또 두 번째 힌트로 가다 보니까 쌍끌이 매수가 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제약주를 좀 잘하니까 신라젠인가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또 세 번째 힌트를 보니까 경협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번 시즌에 나온 지 좀 얼마 안 돼가지고 과거에 어떤 경협주를 추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수급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까 이제 60주선에 대한 힌트를 좀 줬던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경협주 중에서는 이제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 좀 보이고요. 현재 외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수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뭐 차트에 나오고 주봉상에 이제 이 주황색 선이 60주선인데 일단은 이 구간대까지 좀 그 지지를 잡아주는 이런 모습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남북경협주 자체가 그 일봉상의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낙폭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일정과 재료와 그다음에 수급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많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빠른 상승과 그다음에 어떤 종목이 또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심사위원 전문가께서는 수익률의 여제이기도 하고요. 또 밀당의 여제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맞추실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당님 헤어스타일 이쁘세요 하면서 오늘 수익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대원전선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녹십자도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께도 파트론과 대덕 GDS 같다라고 왔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 전문가님 또 퍼스텍도 나왔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안에 정답자가 보이시나요? 아니요, 헤어스타일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심사위원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힌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바로 다비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파트론이었습니다. 가격 전략도 궁금해지는데요. 세워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종목이 나올 때 나오는 북소리가 굉장히 좀 항상 귀여운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오늘 약간 좀 중기 이상의 추세로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수급들, 메인 수급들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이런 종목들에도 이제 매집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쌍끌이 매수가 같이 들어오는 관점들, 그다음에 이제 수상한 움직임 기타법인 쪽에서도 꾸준한 순매수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동안에 관심을 좀 많이 못 받았고 바닥권까지 좀 많이 내려왔죠. 근데 여기서 만드는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혹은 뭐 이제 조금 서폭 위쪽이지만은 삼중 바닥을 좀 만드는 구간들이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진 이후에는 저점대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121선을 돌파하고 거래량 늘어나고 앞으로 전망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봉상에서는 모든 부분들을 뚫어놨고 상방 구간대가 많이 올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봉상 차트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격을 좀 잡아드린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 8,500원 선 같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권의 목표는 9,400원 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구간대는 이 지지선이 깨지는 구간인 7,450원 선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 맞춰서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1차 목표가가 도달이 되면 분할 매도해 나가시면서 최종 목표가 9,400원대까지 천천히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파트론이었습니다. 잘 대응하셔서요. 내일장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심사인단 전문가님 오늘 조금 힌트를 어렵게 내주셨나 봐요. 맞추시는 분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힌트가 쉬울 수가 없는 게 제가 사실 이거 시즌 때 경협주를 몇 개 나오지 안 갖고 나왔습니다. 히든스탁에서 경협주보다는 제약바이오 섹터를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애청자분들이 좀 까먹으신 건지 아니 지금 감이 안 잡히신 건지 좀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에서 경협주를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슨 좀 봤을 때 뭐 좀 종목이 종목이 좀 올라오면은 뭐 다 간다. 지금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다 바이오주 간다고 합니다. 또 실컷 항암주, 뭐 면역 항암제, 뭐 학회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시장 하방 보다가 갑자기 또 시장 상방 봅니다. 그러면서 또 바이오주 우르르르, 그다음 또 면역 항암제 우르르르.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또 말할 때 같이 말하는 것도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지금 잘 안 보는 섹터 중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라고 좀 고심 끝에 가지고 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지금 뭐 개인들의 순매도 구간, 그다음 순매도 구간과 외국인들의 순매수 구간을 봤을 때 약 10거래일 이상의 이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구간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바이오주 흐름 좋고 그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저는 이번 주에 저점을 잡아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대파동이 나와주는 구간이 이번 주 다음 주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또 테마 성향으로서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했던 종목들이 또 급등 시세가 나와주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KM제약이라든지 우진, 드림시큐리티 이런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또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하면서 급등 시세가 나와주는 흐름들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관심도가 없지만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있는 종목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경협주 같은 경우는 11월 달 이 미국 선거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료의 부재였을 뿐이지 이 재료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조금 더 이 어느 정도 좀 성황기, 이 어느 정도 주가의 그런 이제 흥행기가 나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개인들 물량 소화하고 급등 시세 줄 수 있는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 역시 외국인들 수급과 함께 신사임당에 관심을 받으면서 또 신사임당이 말씀드린 대로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 나와주는 종목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가장 강한 섹터로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면 내일 또 조금 더 어느 정도 딜레이가 되더라도 이번 주 내에 한번 급등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좋은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 드림시큐리티도 놓치시고 KM제약, 우진 이런 종목군들을 놓치셨다 하셨다면
오늘 이 종목만큼은 놓치시지 않고 내일장 그리고 이번 주를 잘 준비하셔서 급등 시세 한번 다시 노리시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을 꼭 놓치시지 않으시고 내일장에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도 궁금한데요. 오늘 특별히 또 종목 상담도 많이 해주실 거죠? 뭔 종목 상담이라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이 섹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사인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테마 적중, 수익 적중, 제2의 KM 제약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심사인단 전문가님,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